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에는 세계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모두의 월드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필리핀 그리고 미국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원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한가운데 러시아가 있는데 전승절이라고 표현하는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 기념식이 현지 시간 9일 열렸습니다. 그런데 네. 예상 외로 푸틴이 우크라이나 언급을 전혀 안 했다고요? 네, 공식적인 연설에서는 말 그대로 우크라이나의 우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제 서방을 공격하는 그런 비난이 있긴 있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연설 5월 9일은 이제 굉장히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요한 날이죠.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 승전 기념일 이렇게 불리는 날이고요. 네. 실제 나치 세력을 몰아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푸틴의 발언이 굉장히 집중이 됐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고요. 따라서 앞으로 전쟁이 어떤 양상이 될지 전혀 힌트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언론들의 분석이에요. 네. 미국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란 단어를 아예 쓰지 않았고 현 상황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의 침공에 저항한 2차 세계대전에 비유하면서 러시아 대중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힘을 실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병식 이후에 러시아 군 유가족을 만났거든요. 푸틴이. 예. 그때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특별 군사작전. 이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거기서 나치 세력을 쫓아내고 친러시아 지금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거야. 이런 이제 명분으로 들어갔던 게 특별 군사 작전이었는데 그 작전은 이제 반드시 달성시킬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BBC 방송 등등 다 이 대략적인 것은 이번에 일부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전쟁 방향에 대해서 짐작할 수 없도록 그렇게 생략한 것이 아닌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그동안 서방 언론들이 여러 가지 예상을 했는데 모두 결국 빗나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언론들은 푸틴이 첫 번째 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언하면서 총동원령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었고요. 네. 애초에 침공 명분으로 내세웠던 돈바스 지역, 그 동부 지역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군사작전의 승리를 그냥 스스로 선포할 가능성도 언급이 됐었고요. 예.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을 상대로 핵 위협을 이제 언급하면서 긴장을 좀 고조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왔었는데 네네. 정확하게 빗나간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러시아인들이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 지지율이나 여론조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푸틴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속내를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지지를 할 뿐이지 본인들도 목숨을 걸고 나가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지지는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 그 푸틴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어떤 발언의 수위를 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그 과거 푸틴 대통령 측근 이제 전직 보좌관이죠. 그 글레브 파블로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집에 앉아 TV를 보면서 전쟁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지만 실제로 전장에 나가 싸울 태세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다. 네. 푸틴은 이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V를 보면서는 전쟁을 지지할 수 있지만 전쟁에 직접 총을 들고 나갈 생각은 없다. 그렇죠. 그런 딱 얘기죠. 그 정도라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전장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이 푸틴에 대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한 이 타타나 스타노바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이 이름은 처음 듣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푸틴의 시각에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당장의 병력 부족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로 향하고 있는 서방의 무기 지원인 만큼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핵무기를 언급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예. 장기화되고 그 과정에서는 핵에 대해서 또 위협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굉장히 우울한 전망을 한 거고요. 뉴욕타임즈도 푸틴이 러시아 일반 대중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러시아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논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이 무기 지원이다 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어. 서구 이제 나토 중심으로 특히 미국도 그렇고 얼마나 무기 지원을 할 것인가 처음에는 약간 거리를 그었잖아요. 왜냐하면 나토 아직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는 병사들을 직접 우크라이나 땅에 보내는 그렇죠. 것은 그건 안 무리가 되고. 있고 이제 예. 무기 지원, 뭐 자원, 물자 이런 거였는데 예.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 군인들도 지금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푸틴은 굉장히 그만큼 억울한 예. 상황이죠, 본인들은. 예. 네. 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유엔 주재 미국 대사죠. 린다 투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CNN에. 푸틴에게는 승리 선언이나 선전포고할 이유가 없었다. 전쟁은 이미 2달 넘게 진행됐고 무릎을 네. 꿇게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음. 앞으로 향후 몇 개월은 더 지속될 장기적 갈등이 될 것이라고 본다. 향후 몇 개월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이제 2월 24일 날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오래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검찰은 최근 미국 헬싱키 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요. 네. 러시아군이 침공 이후에 거의 10,000건에 달하는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했습니다. 예.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끌 수 있는 건지 글쎄 이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대체로 다 예상을 했었던 건데 말이죠. 그렇죠. 당초에는 뭐 며칠 만에 미국 정보기관도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는 데까지 며칠 안 걸릴 것이다라고 예. 실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회의를 했다고 하고요. 푸틴도 당연히 그렇게 예상을 했었을 예. 테고요. 그러니까 장기화되면서 보급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예.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예. 거죠.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소식 네. 정리해봤습니다. 자,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 후임을 임명했습니다. 네. 카린 장피에르 수석 부대변인인데요. 그러면 부대변인에서 대변인으로 승진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예. 아직 공식 취임은 아니고 오늘이 이제 10일이니까요. 현지 시간 13일부터 아마 대변인으로 공식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지난 5일 백악관에서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의 첫 흑인 여성이자 여성 대변인이자 성소수자 대변인 이런 예. 기록을 함께 남겼습니다. 성소수자. 네. 예. 사실 얼마 전에 바이든이 그 첫 흑인 여성 대법관으로 커탄지 브라운 잭슨 그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과 뭐 유색 인종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명을 하는 그런 와중이었고요. 백악관 대변인도 그 상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젠사키 대변인 이제 곧 후임이 선임자가 되겠죠. 예, 예. 이 대변인이 백악관의 대변인들 첫 흑인 여성이자 처음으로 성소수자 그 LGBT라고 하죠. 네. 성소수자임을 직접 밝힌 인물이라고 하고요. 실제 동성 결혼을 했어요. CNN 기자인 수잔 말보와 동성 결혼을 했고 네. 또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참 직업적으로 애매한 게 한 명은 기자고 한 명은 대변인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사적인 자리에서 서로 이 말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직업 윤리를 잘 지키겠죠. 네, 봐야 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자, 예, 이번 백악관 인사는 여러 가지 특징적이고 상징적인데요.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아볼까요? 네, 그 미국 나이로 44입니다. 그러니까 77년생이에요. 그 IT 이민자 2세기도 하고요. 원래는 이제 카리브해 프랑스령의 그 마르티니크라는 예. 곳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5살 때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이거 나라인가요, 그러니까? 네, 조그만 그 영토를 그러니까 아직도 뭐 프랑스령 누구령 이런 게 많잖아요. 카리브해 주변에 보면은 네. 그래서 거기 태어났고 뉴욕으로 이제 이민을 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IT 출신 프랑스계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해요. 택시 운전사, 간병인들 부모님이 일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민자의 삶을 이어갔었고 민주당 활동가로 오랫동안 있었고요. 오바마 대통령 당시 이제 후보 캠프에도 있었고 지난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도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보폭을 넓혀왔다고 합니다. 예. 네. 프랑스령 마르티니크니까 이게 프랑스 땅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필리핀
필리핀입니다. 자, 새로운 필리핀 대통령의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가 당선됐네요. 네, 이 봉봉은 애칭이라고 하고요. 예. 네, 페르디난드 그냥 마르코스 주니어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현지 시간 9일 오후 7시에 대선 투표가 종료됐고요. 한 75% 진행됐을 때 이미 한 2배 정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경쟁자에 비해서. 2위는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이었는데 2배 차이가 나면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네. 아마 진행자님은 굉장히 익숙하시죠. 이 마르코스라는 이름. 옛날 그 독재자. 예, 네. 예,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그렇죠. 65년부터 86년까지 무려 21년간, 예, 21년간. 예, 장기 독재 집권을 했었고요. 참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데 그 아들이 지금 대통령으로 다시 등장했다고 하니 이게 참 여러 가지 과거에 대한 향수가 좀 있나요? 그 향수라기보다 과거의 그 끔찍했던 기억을 젊은 세대가 잊어버렸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대통령이 뭐 아들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워낙 흘러서 60세가 넘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당선이 확실시 되는데 이 지금 10대, 20대들은 사실 그 아버지 독재자 시절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굉장히 다른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선거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 두테르테 대통령은 친중 외교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좀 방향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르코스 당선인 같은 경우 러닝메이트 부통령이 두테르테 대통령의 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세트로 같이 나왔습니다. 아, 같이 나왔어요. 네. 아. 두테르테 대통령 딸은 지금 한 40대인데요. 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확실시되고 러닝메이트로 나왔으니까. 예. 그런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굉장히 친중 외교를 펼쳤고 또 뭐 마약과의 전쟁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기조를 친중 외교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가디언 등에서는 마르코스 일가의 정치적 부활이다. 필리핀 네. 민주주의 전환 실패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